안녕하세요. 작가의 시댁TV 이작가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글쓰기 첨삭 혹시 지도해 주고 계신가요? 글쓰기 첨삭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굳이 이렇게 첨삭을 해줄 필요가 있을까? 그냥 아이들을 자유롭게 써 나가도록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비슷하게 우리 초등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글쓰기로 일기 쓰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기를 쓰다 보면 요렇게 쓰지 말고 요렇게 좀 해 나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거를 고쳐줘야 되는지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전에 영상 중에 우리 아이 일기 쓰기 고쳐줘야 할까요? 관련된 이야기 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아이의 일기 쓰기는 예를 들어 고구마를 먹었다, 맛있었다. 주로 이런 내용을 반복하면 아빠인 저는 일기는 그렇게 쓰면 안 되고 하면서 하나하나 가르칩니다. 반면 엄마는 일기는 프라이버시인데 간섭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제 좀 아이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데 엄마는 이제 프라이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저는 여기서 글쎄 과연 아이의 프라이버시인지 아니면 엄마의 프라이버시인지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기 쓰기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 게임 이야기를 해봅시다.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러면은 게임 좋아하는 아이의 프라이버시를 그대로 이렇게 지켜줘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제를 해주고 관리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아이는요, 누가 잡아주길 바랍니다. 누가 관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이 사례를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저희 둘째 아이 같은 경우도 게임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게임을 하게 되면은 멈추지를 못하는 거죠. 어느 날은 계속 게임을 하길래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좀 그만할래? 해서 이야기를 했더니만 아이의 대답이 어떤 대답이었는지 아세요? 네, 알겠어요. 고마워요. 라고 알겠어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마워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이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너 게임 그만하고 싶었을 텐데 왜 계속 했던 거야? 그만하면 되잖아. 했더니 아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스로 못 멈추겠어요. 멈춰지지 않아요. 네, 아이는 그만하고 싶은데 게임을 계속했더니 머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이제 좀 그만하고 싶은데 스스로 멈추질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그만 좀 해라고 말해주길 기다렸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엄마가, 아빠가 그만 좀 할래? 하고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일기 쓰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는 왜 그런 수준으로밖에 쓰지 못하는 걸까요? 밥을 먹었다? 맛있었다.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표현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밖에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 한번 소통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너 지금 이 표현 방식으로만 써 나가길 바래? 아니면 더 다양한 표현 방법을 써서 친구들 앞에서 뽐내기를 바래? 너 새로운 거를 가르쳐 줄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써 나갈래? 해서 아이와 한번 대화를 나눠 보시라는 거예요. 아이도 아마 더 잘해 나가고 싶고 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몰라서 지금의 이 수준, 자기 안에 들어온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활용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에게 새로운 방법들을 더 집어넣어 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의외로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친구들 써나간 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써나간 글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난 이런 표현까지도 생각해서 더 많은 표현들을 써가면서 일기 썼다 하면서 그것에 되게 신이 나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무언가를 더 내가 많이 알아. 새로운 알을 만나게 됐을 때 즐거워하고 또한 어떤 성취감을 느끼고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배움에 대한 즐거움도 있다. 그런데 지금 내 안에 내 안에 갇혀서 지금의 내 안에 갇혀서 그 수준으로 머물게 할 필요는 없다. 많이 저는
가르쳐 줬으면 좋겠거든요. 한번 아이와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내가 잘 못하나 봐 해서 의기소침할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는 과정임을, 더 잘 써 나가기 위한, 성장해 나가기 위한 과정임을 아이에게 잘 설명해 준다면은 아이 또한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또한 좀 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써봤는데 이 표현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써 나가면 될까요? 해서 오히려 질문을 해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또한 그랬고 글쓰기 수업하면서 만난 친구들 또한 그런 친구들 많거든요. 이렇게 써 나가다가 선생님을 찾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써왔는데 여기에서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아요. 이 표현 말고 다른 표현 방법, 어떤 표현 방법으로 써나가면 좋을까요? 해서 자꾸 질문을 해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과 좀 대화를 나눠보고 아이에게 어떤 배움의 즐거움을 좀 가르쳐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일기장 3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학교에 제출하는 일기, 그리고 찐 일기장, 그리고 연습용 일기장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다면은 프라이버시 일기장 하나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 배움 일기장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알게 되면은 나중에 그 알게 된 그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 프라이버시 일기장 또한 나중에 변화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저는요, 글쓰기 옆에서 도와주면은 확실히 변화되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우리 아이들의 달라진 그 노트를 볼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예전에 글쓰기를 정말 잘한다고 찾아왔던 5학년 친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글쓰기 공모전에도 도전해보고 싶고 그런 바람으로 찾아왔던 친구였었죠. 그런데 수업을 이렇게 해나가다 보니까 아이가 글을 잘 써나가요. 쓰는 거는 잘 써나가요. 그런데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글, 좀 날 것 그대로의 글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학부모님께서 판단하신 우리 아이가 글쓰기를 잘해 나간다. 여기에서 이 잘해 나간다의 의미는 바로 글을 많이 썼다 이더라고요. 글쓰기는 많이 썼다고 해서 잘 쓰는 게 전혀 아닙니다. 글을 써 나갈 때 단어들도 잘 선택을 해야 되겠고요. 문장도 제대로 메시지가 들어가야 하고요. 다양한 그 요건들이 있죠. 잘 쓴 글들의 경우.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단어 선택에 있어서도 이런 단어를 싶을 정도의 그런 단어를 선택해서 쓰고 문장이 주어와 서술어가 맞지 않게 그런 경우들도 있고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글은 정말 많이 썼는데 그냥 아무 말 대잔치인 경우들 있잖아요. 도대체 뭘 말하기 위해서 글을 썼는지 그 방향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써나가는 친구예요. 보통 한 줄 쓰기도 힘들고 뭘 써 내려가야 할지 모르겠고 연필심 노트 위에 딱 갖다 두고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에 비해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풀어놓는 거예요.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잘해 나간다고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글쓰기는 처음부터 잘 써나갈 수 없거든요. 일단은 풀어놓아야 돼요. 그 친구처럼 그냥 말이 안 되더라도, 그리고 뭘 써야 될지 답이 안 보이더라도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 보는 거예요. 일단은 노트 안에 풀어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면은 선택하고 집중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다시 풀어나가야 할지 수정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이 없이 그냥 한 번 쓰고 끝! 이걸로 그친 경우. 이 친구의 글을 보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친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발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옆에서 도움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어떤 본보기라든가 어떤 예시라든가 어떤 방향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오늘 이야기해주고 싶은 바로 첨삭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첨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의 글쓰기 하면 일기 쓰기가 떠오르잖아요. 그럼 일기 쓰기부터 시작하셔도 좋아요. 일기를 이렇게 친구들이 써 나갔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도 예시를 엄마가 혹은 선생님이 첨삭의 예시를 보여주면서 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꿨을 뿐인데 글이 달라지는 거. 여기에서 이 문장 하나를 드러냈을 뿐인데 글이 달라지는 것. 다른
한두 문장을 이 안에다가 집어넣었을 뿐인데 글이 아주 매끄럽게 달라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그리고 비교를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내 글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니까 좀 달라 보이는데? 이렇게 느끼게끔 그런 도움을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앞으로 이 단어 말고 요런 단어들을 한번 글 안에 써먹어 볼 수 있겠다. 앞으로 문장 쓸 때 요런 부분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구나. 그냥 쓴 다음에 씀으로써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도 한번 요거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이 글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이 문장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고민을 해보면 되겠구나. 이게 다가 아니구나. 계속해서 고쳐나가고 다듬어 나가다 보면은 더 빛나는 글을 만들 수 있는 거구나.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첨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첨삭 없이 계속 아이 수준으로 글을 써 나가다 보면은 그 수준으로 머물게 된다. 그러면은 아이의 수준을 좀 끌어올리고 싶잖아요. 점점 좀 성장해 나가는 글쓰기에 있어서도 성장해 나가는 아이들의 글을 만나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성장할 수 있게끔 그 예시라든가 그 방향성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책을 많이 읽어라 하는 이유가 책 속에서 우리 작가들은 실제 어떤 식으로 문장을 쓰고 있는지, 글의 맛을 전해주기 위해서 생생하게 또 어떤 표현들을 집어넣고 있는지, 요런 단어도 있구나라는 걸 배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더 빠르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고, 더 빠르게 아하 하고 알아들을 수 있고, 그게 내 눈앞에서 바로 보이고 깨닫게 하기에 첨삭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글을 써나가고 글을 많이 쓰고 한 페이지 넘게 쓰고 이러한 노력만 한다고 해서 내 글이 성장하느냐, 우리 아이들 글이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쓴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칭찬해 주는 것, 이것도 결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겠어요? 친구들은 칭찬하니까 그 칭찬 그대로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나 글 잘 쓰는구나. 앞으로 계속 쓰는 것에 거부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잘 써나가기 하기 위해서 보통 칭찬을 많이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또한 글이 좋지 않다. 그래서 좋은 예시,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첨삭은 어떻게 도와줘요? 해서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인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예시를 좀 어떻게 제가 실제 수업 시간에 우리 친구들의 첨삭을 도와주고 있는지 그 예시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초등학생 글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좀 우습게 여겨서 초등학생스럽게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대로를 사용해서 이제 정리를 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휘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단어도 이런 단어를 사용해 보면 다를 수 있고, 이렇게 문장을 정리해 보면은 다를 수 있고, 이런 거를 우리가 진짜 일상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 어른들의 시선 그대로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첨삭을 도와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바라보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친구들이 사용해 나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휘력도 키울 수 있고 문장력도 키울 수 있고 글쓰기 실력 향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예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토막토막의 글들을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나는 반짝 유행을 따라하는 소비가 괜찮다고 생각한다. 친구들이랑 놀 때 만약에 내가 모른다고 괜히 머쓱해지고 나만 대화에서 빠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친구가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어떤 식으로 첨삭을 해 주었냐 하면은, 나는 유행을 따르는 소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게 괜찮다고 생각한다를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해서 필요한 그 이유를 친구가 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유행 트렌드를 따르다 보면 친구들 사이에 소외되지 않고 해서 소외라는 단어를 써먹게끔 이렇게 도와줬어요. 소외라는 단어를 알아가도록 좀 친숙하게 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어요. 해서 유행 트렌드를 따르다 보면 친구들 사이에 소외되지 않고 인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의 유행 흐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가고 공부가 될 수 있다.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딱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한 가지 이유를 더 제시한 거죠. 그래서 또한 최근의 유행 흐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가고 공부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첨삭을 해준 경우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소개를 해주면은요. 나는 식품을 살 때 가격을 따진다. 내가 돈을 최대한 절약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 내 돈을 쓰고 싶진 않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엄카로 식품을 사 먹는데 그땐 좀 비싼 마라탕을 먹는다. 이렇게 친구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첨삭을 해줬는데요. 그래서 가격을 따진다 이런 느낌보다도 이거를 선호라는 단어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식품 소비 기준은 가격이다. 나는 싼 제품들을 선호한다. 용돈을 받기 때문에 늘 절약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엄마 카드로 사 먹을 때는 나의 취향이 반영된 좀 비싼 마라탕을 사 먹기도 한다. 이렇게 제가 첨삭을 해줬습니다. 여기에 절약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렇게 엄카 이렇게 줄임말이 아니라 엄마 카드로 사 먹을 때는 이런 식으로 써 나가면 좋고 소비 기준이 가격일 수 있고 취향일 수도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은 취향을 반영한 그런 소비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는 요즘 Z세대들의 미코노미 소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나도 소비를 많이 하긴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물건에 돈을 막 쓰게 된다면 금세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친구가 썼어요. 돈을 막 쓰게 되면 빈털터리가 된다. 요 내용을 우리가 이런 표현도 있지만 낭패를 본다라는 이런 관용어를 써서 글을 정리해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낭패를 보다라는 이 말이 나온 유래에 대해서도 이렇게 읽어주고 해서 썼는데 그리고 또 이제 미코노미 소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 잘못됐다기보다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게끔 제가 지도를 해줬는데요. 나는 요즘 Z세대들의 미코노미 소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나를 위한 소비도 좋지만 낭비되는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 나는 그보다 절약하는 소비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장에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을 쫓기보다 꼭 사야 하는 것을 소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필요한 것은 사지 못하는 낭패를 보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한번 써 나가보는 건 어떠니? 해서 이렇게 첨삭을 해주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첨삭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친구들의 어휘 실력도 점점 향상될 수 있고요. 글쓰기 실력 또한 더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어떻게 첨삭을 해줘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보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글쓰기 그냥 그 수준에 머물게가 아니라 성장할 수 있게끔 선생님을 통한 도움이든 엄마의 도움이든 이러한 첨삭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글이 충분히 빛날 수 있다. 오늘 이 이야기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